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9월 1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10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0월 되면 몇 가지 큰 정치적 변수가 생깁니다. 이재명의 1심이 2개 나오고 또 문재인 소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한 10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그냥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느냐, 그냥 순순히 맞이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심상찮은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가장 맞설 수 있는 방법, 그들로서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죠. 특히 이재명은 이 모든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내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탄핵을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은 헌법을 개정을 해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또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본회의에 올리겠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2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4번째. 근데 독소 조항들을 더 집어넣어서 이 특검법을 통과를 법사위에서 시켰고 추석 전에 다 통과를 완전히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리고 재투표하는, 또 그 수순을 밟겠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이 탄핵을 위한 자락 깔기, 또 개헌, 임기단축 개헌을 위한 포석 놓기. 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리한 법안을 계속 통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뜩이나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 시간에 한국일보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렸죠. 이재명이 벌써 집권 청사진을 짜고 있다. 인재위원회에 김민석 이렇게 합류를 했다. 내각을 염두에 두고 섀도우 캐비넷을 구축을 지시를 했다. 인재 영입을 하라. 사실상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 구성을 지시를 하면서 본격적인 대권 준비에 벌써 착수를 했다. 대선은 2년 6개월 남았는데,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갑자기 돌연 부상한, 저번에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 멘토라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인재위원회에 합류를 했는데 김민석에게 많은 역할을 맡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김민석이 일종의 청기누설 같은 것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김민석이 광주 전남 지역의 호남에서 송출되는 광주 방송의 여의도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민석이 이 언행이 상당히 가볍죠. 가벼워서 어떤 속에 말을 담아두지 못하고 이렇게 불쑥불쑥 내뱉는 그런 스타일로 변했는데, 과거와 달리.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재명으로부터 어떤 밀명 같은 것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민석이 광주에 가서 자기 지지자들이 많은 광주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선거는 2년 후에 있지만 정치 일정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마음을 사실상 접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앞으로 1년 안에 집권 준비를 마치겠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권 준비 1년 안에 마치겠다.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이재명과 항상 대화를 하는 이재명의 신복으로 급부상한. 대통령 선거는 2년 6개월이나 남았죠. 지방선거도 지금 1년 훨씬 더 남았습니다. 2년 가까이, 1년 한 9개월 정도, 이 정도 남았는데, 1년 안에 집권 준비를 마친다. 이것은 1년 안에 뭔가 끝장을 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이거에
그 진행자가 정치 일정은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김민석의 대답이 이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탄핵 그걸 요구하는 국민도 있고 그것이 아니어도 또 개헌에 대한 얘기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준비를 마친다고 한 거다. 자, 탄핵 지금 계속 그 이재명이 자락갈기를 하고 있죠. 장외에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하자.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것을 지금 내비친 거고 그런 속셈을 내비친 거고 또 하나 개헌은 조국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현직 대통령부터 임기 단축을 시키자. 그러면은 빨리 조기 대선을 치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 그래서 사실 탄핵은 3분의 2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탄핵안이 통과가 될 수가 있죠. 3분의 2니까 그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 자, 그런데 이 탄핵안은 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의 임기가 직무가 정지가 되겠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겠지만 이게 헌재에 가면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 상황 가지고는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최상병 특검에서 고투리를 잡거나 아니면 김건희 특검에서 무슨 뭐 고투리를 잡는다고 해도 이게 헌재 헌법재판소 가면은 기각이 확실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무 정지를 시키는 정도밖에 안 되지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니까 나온 게 조국이 이 머리를 막 굴려서 나온 게 바로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개헌을 하면은 개헌을 추진하면은 이거 역시 3분의 2로 이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서 그러면 이것은 국민 투표로 가죠. 헌재로 가는 게 아니고 국민 투표로 가기 때문에 성산이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본인들이 뭐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자기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내분을 보면은 이 정권이 결국은 내분으로 무너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다. 자기는 같이 밥도 안 먹고 빼놓고 밥 먹고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계속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한동훈 갈라치기 또 막 시도를 하고 이간책도 막 쓰면서 어쨌든 8명 이상 이탈하게 만들어서 개헌을 하든 탄핵을 하든 이것을 시도하겠다. 1년 안에 끝내겠다. 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기류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이재명 같은 경우에 10월에 1심 나오면은 상당히 빨리 속도가 진행되면 내년 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만은 또 이 재판 지연서를 막 써서 2심, 3심에서 막 지연시키고 하면은 대법원까지 1년 이상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1년을 기한으로 잡아서 지금 탄핵 정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개헌 정국, 탄핵 정국. 만약에 그런 정국이 조성이 되면은 뭐 2심 선고, 좀 대법원 선고도 더 늦춰질 수가 있죠. 법원에서 아무리 지금 뭐 탄핵 발의를 하고 막 하는데 그거를 이재명에 대해서 2심, 3심 확정 판결을 하기는 또 부담이 있겠죠. 자,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치 무슨 제도 캐비넷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태세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 보도가 나온 시점에 김민석이 호남 가서 호남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정부를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조기에 대통령 선거 치러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집권 준비를 1년 안에 마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10월 대란설이 퍼지고 있고 10월이 다가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종의 정치적 반란이죠. 정치적 반란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